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양 회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합니다. 폭행 피해자 강모 씨는 KBS 스튜디오에 나와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어 한쪽이 빠져 아예 사라진 줄도 모른 채 역주행까지 한 20대 여성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KT가 한 중소기업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부당하게 깎고 KT 계열사의 기술 이전을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KT는 수수료 협상이 진행 중이고 기술 이전을 강요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해외 신용카드 수백 장을 위조해 국내에서 돈을 인출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외국 신용카드는 IC칩이 내장되지 않은 마그네틱 카드로도 현금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폐암으로 투병 중이던 배우 신성일 씨가 향년 8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 신성일 씨는 51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며 당대 최고의 인기 배우로 한국 영화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일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오늘 9시 뉴스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 폭행 관련 수사 속보로 시작합니다. 경찰은 양 회장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여러 명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양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번 주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노동부도 내일부터 양 회장의 사업장 5곳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에 들어갑니다. 첫 소식 김민지 기자입니다. 어제 경찰에 출석한 폭행 피해자 강모 씨. 양진호 회장님이 지금까지 저지른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강 씨는 경찰에서 양 회장에게 폭행을 당한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강 씨 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이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현직 직원들이 양 회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건데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 회장이 운영하는 웹하드 업체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위디스크와 파일놀이의 실소유주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양진호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없어요. 실소유주라는 걸 밝히는데 좀 시간이 걸렸죠. 경찰은 이들 웹하드 업체와 불법 영상물을 많이 올리는 이른바 헤비 업로더들 사이의 유착 관계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 영상물을 차단해주는 필터링 업체도 운영해 필터링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쯤 양 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데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 등 강제 수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내일부터 2주일 동안 이들 사업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에 들어갑니다. 특별감독 대상은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미래기술과 이지원 인터넷 서비스 등 모두 5개 회사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양진호 회장의 폭행 피해 당사자인 강모 씨를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 요청으로 얼굴 모습은 모자이크 화면 처리를 했고 이 인터뷰는 오늘 저녁에 사전 녹화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강 선생님, 네. 어려운 결정이셨을 텐데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출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양진호 회장 폭행이 있었던 때는 2015년 벌써 3년이 더 지났는데요. 예. 이 폭행 충격으로 주변을 정리하고 IT 업계도 떠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내셨나요? 같은 업종에서도 계속 일을 하는 와중에서도 이제 그게 이제 기억이 계속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와중에 계속 그 어떤 해방구를 좀 찾고 싶었어요. 좀 네. 벗어나고 싶었고 제 트라우마를 잊기 위해서 섬 쪽으로 이제 네. 거주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네. 예. 폭행을 당하고도 양 회장을 고소하진 못하셨잖아요. 예.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처벌을 기대할 수 없을 거라고 낙담하셨다고 했는데 무슨 걱정을 하신 겁니까? 그 사람 어차피 돈으로 뭐 이제 대리인을 섭외를 한다든지 뭐 변호사를 섭외를 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에게는 뭐 아무 이제 뭐 피해 볼 건 없고 어차피 손해를 볼 건 이제 저라는 생각이 좀 강해가지고요. 그 어제 경찰 조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여러 언론 앞에 나오셨잖아요. 예. 그동안 침묵을 깨고 이렇게 전면에 나오게 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도 최근에야 그 언론사 취재진이 보여준 동영상을 모르고 있다가 그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그때 처음 알았었던 거고요. 네. 그 동영상을 보는 순간에 이제 좀 약간 저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왜 이게 여기 지금까지 있었는지. 네. 그리고 그게 지금 소장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양진호 회장님 손에. 그리고 그 동영상을 그분이만 봤을 건 아니고 네. 여러 그 직장 내에 이제 사람들이 또 봤을 거라는 또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죽겠더라고요. 네. 예, 그 생각만 하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제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이분에 대해서 진짜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겠다. 예. 양 회장이 직접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과문은 발표했지만 직접 사과는 안 하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사과문 이전에 저한테 먼저 직접 사과를 먼저 해 주셨어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사과문이든 뭐든 이렇게 올리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더군다나 사과문 안에 제가 좀 화가 나는 게 자기 회사를 잘 추스려야겠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저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 그 대목도 없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여타의 그 다른 피해자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음란물이라든지 뭐 네. 그런 거에 대한 뭐 대책 방안이나 그분들에 대한 또 제 2의 또 사과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알맹이들은 다 빠진 사과문이더라고요. 그럼 그 사과문을 보셨을 때 이거는 좀 가식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으신 건가요? 그냥 뭐 자기 이제 위기 모면하고 국민들 이런 분노 좀 잠재울 용으로만 좀 만들어진 사과문이라고 느꼈습니다. 이제라도 직접 사과를 받으시길 원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그냥 받고 싶지 않아요. 그냥 법적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저의 마음에 대한 충격과 제 인격을 모조리 그냥 가져가신 분이잖아요. 흥돌이째 빼앗아 가신 분이잖아요. 네. 더군다나 지금 이 일이 터지고 나서 행하시는 이 처세에 대해서도 제가 엄청 분노하고 있고요. 네. 예, 더 이상은 이제 사과 이런 거는 받고 싶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번 일로 좀 저희 사회가 좀 경각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이제 뭐 회사라든지 뭐 이제 다른 여타의 그런 장소에서 자기도 이제 불공정하게 이제 이런 처우나 이렇게 폭행이나 뭐 물리적이라든지 뭐 정신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좀 적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닐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1년에 한 번이라도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한 직장인이 전체의 73.3%나 됐습니다. 매일 괴롭힘을 겪었다는 응답도 12%나 됩니다. 그런데도 일터에서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들 10명 가운데 6명은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소가리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선될 것 같지 않아서 혹은 직장 내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해 대처를 못한 건데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법안은 이미 수년 전부터 국회에 올라왔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지난 2013년부터 10여 건이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올 9월에서야 환경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 내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도 당연히 통과가 되겠구나. 그러면 정말 5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해서 뭔가 장치를 만들 수 있겠구나. 하지만 법사위 심사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매우 불명확하다면서 법이 시행된다면 사업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휩쓸려서 애매한 자구 규정을 정확히 안 한다는 것은 법사위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안심사 이소위원회로 넘겨져 다시 논의 절차를 밟아야 하게 됐습니다.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법사위의 관례가 발목을 잡은 겁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다라는 원칙을 정해서 이렇게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지 그 개념은 사실 내부적으로도 차후적으로도 보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분노에도 여야는 12일 열릴 법사위 이소위에서 이 안건을 심사할지 여부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달부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경찰의 특별단속이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위험천만한 음주운전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젯밤 부산에서는 만취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던 20대가 검거됐는데 타이어 한쪽은 펑크가 나 아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김계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순찰차가 출동합니다. 일방통행 도로에 들어서니 흰색 SUV 한 대가 역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SUV를 세운 경찰. 차량의 상태는 황당했습니다. 오른쪽 앞바퀴의 타이어가 어디론가 없어진 채 알루미늄 휠만 덩그러니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는 타이어 펑크 사실도 모른 채 계속 차를 몰았고 고무 부분이 모두 떨어져 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웃도는 0.194%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비틀거리는 차가 다닌다는 의심 신고가 처음 접수된 곳은 부산 기장군. 운전자는 경찰에 적발된 동래구까지 20여 킬로미터를 술에 취해 타이어가 파손된 상태로 차를 몰았습니다. 한 20km가량 되는데 추격을 하고 오셔가지고 여기 스포티지 차량 앞을 막고 계신 상황이었고 저희는 이쪽에 출발해서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스포티지 옆에 차량을 막아서 경찰은 26살 여성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혜입니다.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진 숙명여고의 학부모들이 그동안 학교 앞에서 하던 집회를 경찰서 앞으로 옮겨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구속영장이 청구된 쌍둥이 자녀의 아버지 전직 교무부장이 시험 답안을 유출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던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숙명여고 내심들이 전원구속 수사하라. 숙명여고 학부모 20여 명이 경찰서 앞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집회를 하던 학교를 벗어나 처음으로 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학부모들은 경찰이 전직 교무부장의 구속영장을 수사 2달 만에 신청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또 전직 교장, 교감 등 입건된 6명을 모두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하면서 시민 서명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의 개인의 일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건을 처리하는 학교의 모습과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당사자들이 교무부장과 쌍둥이만을 옹호하고 있는 그 학교의 모습에 가장 분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교무부장이 답안을 유출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앞두고 전 교무부장이 혼자 교무실에서 야근을 한 겁니다. 야근을 한 날은 숙명여고가 중간고사 답안을 교무실 금고에 보관하기 시작한 날로 알려졌습니다. 전 교무부장이 유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 8월 이후 자택의 컴퓨터를 교체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전 교무부장이 야근을 하면서 교무실 금고에 접근했을 가능성과 증거인멸을 위해 컴퓨터를 교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 교무부장은 교무실 금고 비밀번호는 알지 못하고 컴퓨터 교체는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교무부장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거쳐 이번 주 안에 결정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KT가 공동사업을 진행한 중소기업에 지급 의무가 있는 수수료를 부당하게 깎고 심지어 KT 계열사 내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겠다며 기술 이전까지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KT는 기술 이전을 강요하지 않았고 수수료 협상도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는데요.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면 그 내역을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개발한 중소기업입니다. 2009년 KT와 공동사업을 하기로 한 이 업체는 서비스의 시스템 개발과 관리를, KT는 장비 지원과 영업을 맡았습니다.
이 업체와 KT가 한 계약서를 보면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는 2011년부터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결제 내용 문자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매출이 급증하자 계약 1년 뒤부터 KT가 수수료율을 깎자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첫 계약 당시 매출의 3.7%였던 수수료율이 재계약 때마다 낮아졌고 올해 재계약을 앞두고는 1.5%까지 내릴 것을 요구했다고 업체 측은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계약 갱신 조건으로 KT 계열사인 KTH가 비슷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서 기술 자료도 받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은 결국 KT의 재계약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습니다. 저희 기술인데 다른 애한테 줄 수 있다는 걸 보기로 저희 수수료를 깎고 압박을 하는 거죠. 저희 걸 베껴서 만들고 있는 KTH를 데려다가 기술 지원을 해주려고 하니까 이거 내목 졸라서 나발로 직접 죽으라는 거냐고. 이 같은 주장에 대해 KT는 업체의 개발 투자비를 고려해 매출에 비례한 수수료를 제공했고 계약이 끝난 지금도 수수료율을 놓고 협상은 계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계열사가 추진한 사업은 같은 문자 메시지 서비스가 아닌 데다 기술 개발 지원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4년 연속 동반 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받은 KT는 공동사업자인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해외 신용카드 수백 장을 위조해 국내에서 돈을 인출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외국 신용카드의 경우 마그네틱 카드만으로도 현금 인출이 가능하도록 해둔 예외를 노린 건데요. 어찌된 일인지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루마니아 여성 한 명이 입국했습니다. 이 여성은 서울의 한 호텔로 가 먼저 들어와 있던 같은 국적의 남성을 만납니다. 이 두 명은 사람들이 붐비는 서울 강남과 명동 일대 현금 인출기에서 수시로 돈을 뽑았습니다. 현금 인출에 사용된 건 위조된 외국인 신용카드였습니다. 실제 돈을 인출한 곳입니다. 붙잡힌 루마니아인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30만 원 이내 소액으로만 인출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카드 복제는 간단했습니다. 해외에서 수집한 신용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컴퓨터에 연결한 복제기에 카드를 긁으면 끝이었습니다. 카드 뒷면 마그네틱 선에 수집된 신용정보가 입력되는 방식입니다. 심지어 커피 전문점이나 의류 브랜드의 멤버십 카드도 신용카드로 쉽게 위조했습니다. 카드 위변조를 막기 위해 국내에선 3년 전부터 IC칩이 내장된 카드만 현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해외 신용카드는 예외라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들이 위조한 신용카드는 370여 장. 지난 한 달간 3,600만 원 이상 인출을 시도해 670만 원을 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 카드는 아이칩으로만 이제 현금이나 거래가 하게 돼 있는데 외국인 카드가 아이칩이라든가 인식이 좀 안 될 에러가 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경찰은 이들을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루마니아 인터폴과 공조해 신용정보를 보내온 현지 조직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폐암으로 투병 중이던 배우 신성일 씨가 향년 81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국 영화계에 큰 족적을 남긴 고인의 장례식은 영화인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영화계의 큰별 배우 신성일 씨가 향년 81세로 별세했습니다. 지난해 폐암 3기 판정을 받고 암투병한 지 1년여 만입니다. 올해 마지막 좋은 영화를 하나 만들어서 부산국제영화제에 가져오겠다고까지 인터뷰한 지가 불과 며칠 전인데 고인의 데뷔작은 신상욱 감독의 영화 로맨스 빠빠. 새로운 이름 그대로 벼락 같은 스타 탄생이었습니다. 신상욱 감독이 붙여준 이름이 뉴스타 넘버1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신성일 이렇게 이름이 탄생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누워보는군. 이후 수많은 영화를 히트시키며 한국 영화 최고의 스타 자리에 올랐습니다. 특히 당대 최고 여배우 엄앵란 씨와 세기의 결혼식을 올리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밑에 사람한테 이제 식장까지 못 들어온 데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2번이나 고배를 마신 끝에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광고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2년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의 외도 사실을 담은 자서전을 출간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폐암 판정 뒤에도
각종 영화제에 참석하고 후황 양성에 앞장서는 등 영화에 대한 열정만큼은 한결같았습니다. 까무러쳐서 넘어가는 순간에도 그냥 영화는 이렇게 찍고 참 넘어가는 남편을 붙잡고 울었어. 어떻게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영화 얘기를 하느냐. 고인의 장례식은 오는 6일 영화인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고 신성일 씨는 19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우리 대중, 특히 도시민의 애환과 욕망을 대변해준 말 그대로 우리 영화의 큰 별이었습니다. 한국 영화를 이끌어온 그의 50여 년 영화 인생을 송영국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하룻강아지 붕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60년대 반항하는 청춘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이제는 한국 영화의 전설이 된 명대사입니다. 나 그대에게. 이후 수많은 청춘 영화의 주인공은 오로지 그의 몫이었습니다. 빼어난 외모와 몸을 사리지 않는 연기 투혼이 비결이었습니다. 뼈가 다 부러지고 해서 그때 한번 이렇게 했다고요. 삐뚤어져서 사실은. 삐뚤어져도 멋있네요. 그의 독보적 인기는 작품 수로도 확인됩니다. 총 출연작 510여 편. 1967년 한 해에만 주연작 51편을 선보일 만큼 60, 70년대 한국 영화는 신성일을 원했습니다. 이토록 한 사람에게 영화 산업이 의존한 나라는 없었다며 한국 현대문화사 그 자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모든 관객도 이 신성일로 인해서 즐거웠고 항상 신성일처럼 살고 싶었고 한순간도 작품에 대한 열정을 놓치지 않은 고인은 폐암 선고 이후에도 새 영화 출연 준비를 해왔습니다. 영화배우로서의 긍지라는 거에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 긍지와 자존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암투병을 하다 세상을 등지는 역할이 그의 마지막 작품. 그 마지막 장면의 대사는 팬들의 가슴에 영원히 남게 됐습니다. 모처럼 단꿈을 길게 꾸었구나. 눈을 뜨고 보니 그저 꿈이었구나. KBS 뉴스 송영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금까지 소득범위 90%에게만 지급해왔던 아동수당을 100%까지 확대해 지급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아동수당을 예외 없이 주는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지난 2일 기존 입장을 바꿔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에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남측의 민화협 회원들이 북한 민화협과 함께 10년 만에 금강산에서 공동행사를 열었습니다. 금강산 3.1포 등도 10년 만에 남측 인사들에게 공개됐는데요.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금강산 현지에서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가을 금강산이 남북 민간단체 인사들로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2008년 6월 이후 금강산에서 처음 치러진 남북 민간단체 공동행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남북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정신을 되새기며 민간 영역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남북 민화협 연대 모임은 남북 교류 협력의 새로운 길을 내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북남 관계 개선에 활력을 불어넣고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 비행에 떨쳐나선 우리에게 의의 있는 계기로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남북 민화협은 내년 3.1절을 계기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대화 협력을 활성화하자는 내용의 공동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금강산에서 이처럼 대규모 민간 행사가 열린 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2008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오랜만에 이루어진 남북 민간단체 행사에 화답하듯 금강산도 아름다운 가을 자태를 한껏 드러냈습니다. 군데군데 뒤늦은 단풍이 화려한 색채를 뽐내고 임금이 사흘을 머물고 갔다는 이름에서 유래한 호수 3.1포도 남측 인사들에게 수려한 가을 풍광을 다시 선보였습니다.
비록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10년 만에 재회한 남북 민간단체의 만남이 민간 교류에 물꼬를 트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금강산에서 KBS 뉴스 윤진입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2단계 경제 제재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석유 수출 등 경제 전반을 옥죄는 미국의 제재 확대에 이란은 저항 경제로 맞서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란의 지금 상황은 어떤지 현지를 돌아봤습니다. 테헤란에서 김형덕 특파원입니다. 오늘 이란 수도 테헤란 도심엔 아침부터 반미 구호가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2단계 경제 제재에 항의하기 위해 수많은 직장인과 학생 등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برای ما عادیه به نفع ماست. وقتی آمریکا ما رو تحریم میکنه ما بهتر میتونیم رو پای خودمون وایسیم. ما فهمیدیم و راهمون هم انتخاب کردیم. بلدیم چجوری خنثی کنیم. 미국의 이번 제재는 이란 경제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 수출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성토하는 목소리만큼 위기감도 큽니다. 테헤란 시내 환전소들을 여러 곳 찾았지만 대부분은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이란 화폐 가치가 폭락하기 때문입니다. 문을 연 환전소를 어렵사리 찾아 달러를 바꿔보니 1년 전에 4배나 되는 이란 리아라를 받았습니다. 화폐 가치 폭락은 당장 물가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10년 넘게 시장에서 과일을 파는 요세프 씨는 요즘 장사를 거의 포기해야 할 형편입니다. 3-4 برابر بیشتر هم هستش. چون خیلی قیمت رفته بالا. از پارسال تا امسال 100% قیمت تغییر کرده. 이란 정부는 외화 유출을 막는다며 생필품까지 포함한 외국산 제품의 수입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서민들은 기본적인 의식주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این در حدی مثلا یه خانواده متوسط رو به پایین مطمئنا نمیتونن همه اینا رو در روز بخرن. مخصوصا کسایی که تو مترو دارن کار میکنن خیلی شرایطشون بده. 이란 정부는 40년간 버텨온 저항 경제로 제재에 맞서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2단계 제재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누구보다 이란 서민들의 고통이 더 커질 게 분명해 보입니다. 이란 테헤란에서 KBS 뉴스 김영덕입니다. 전국의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의 가격 차가 7년여 만에 최대치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은행 자료를 보면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간의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5분위 배율은 6으로 2011년 8월 이후 7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남북이 내일부터 한강과 임진강 하구의 공동 이용을 위한 수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공동 이용 수역은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길이 70km, 면적 280제곱킬로미터의 수역입니다. 공동조사단은 군과 해운당국 관계자 그리고 민간 전문가 등으로 남북이 각각 10명씩 구성하게 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애플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애플뮤직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누적 스트리밍 10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음악은 미국과 일본, 유럽, 캐나다, 호주, 동남아시아 등 세계적으로 고루 분포된 스트리밍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탈리아 북부에 몰아친 강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약 1,400만 그루의 나무가 쓰러지면서 도시 인프라가 마비됐고 산사태 등으로 최소 20명이 숨졌습니다. 이 폭풍우가 이탈리아 전역으로 확산될 거란 예보가 있어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주환 기자입니다. 강풍과 폭우가 몰아친 이탈리아 북부 베네토 지역. 쓰러진 나무들이 댐의 호수를 가득 메웠습니다. 최고 시속 190km의 강풍이 강타하면서 삼림 지역에는 나무들이 뿌리째 뽑혔고 예리한 톱으로 깎은 듯 산 일부는 잘려나갔습니다. 지난주 초부터 이탈리아 북부를 휩쓸고 있는 강풍과 집중호우로 이 지역에서만 1,400만 그루의 나무가 송두리째 뽑혔습니다. 특히 나무가 쓰러지면서 차량과 주택 등을 덮치거나 산사태와 벼락으로 인해 지금까지 20명이 숨졌습니다. 주민 16만 명에게는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도로가 끊기고 건물이 무너져 구호물자 전달과 복구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Situazione adesso abbiamo la statale chiusa ancora e rimarrà chiusa ancora
tutta l'intera giornata. 강풍과 폭우로 지금까지 10억 유로, 우리 돈 1조 2천억 원 넘는 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된 가운데 폭풍우가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란 예보까지 나와 이탈리아가 지금 초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